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밖에서 정말 불처럼 뜨겁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장에 가든 TV를 켜든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과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상인들이 하나같이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항염의 왕이니 해독의 성품이니 하면서 듣기 좋은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바로 황금가루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짐작하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제가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이 강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를 보았는데 정말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인들의 광고 문구에 돈을 지불할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한론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약은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이 증상에 맞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요즘 사회는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다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방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건강사탕이나 천연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삼키겠지만 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약을 함부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우리 몸의 양기가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은 이미 낡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모델의 엔진 오일을 함부로 집어넣는다면 그건 차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폐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단 위에 올려진 이 강황의 껍질을 철저히 벗겨내어 여러분에게 그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황이라는 이름에 강자가 들어가니 많은 사람, 특히 책을 읽지 않았거나 어설프게 읽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주방에 있는 생강이나 말린 생강인 건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생강은 풍환을 발산시키는 것이라 우리는 감기에 걸렸을 때 씁니다. 건강은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추위를 흩어내니 우리는 위가 찰 때 그것을 씁니다. 그것들은 지키는 약입니다. 그럼 강황은 무엇일까요? 신농 본초경과 역대 본초 서적에서 강황은 파열행기의 약이라고 합니다. 이 네 글자를 잘 들으세요. 파열행기입니다. 파라는 것은 깨트린다는 뜻이고 공격한다는 뜻이며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힘은 매우 맹렬합니다. 그것은 땅속에서 자라며 색은 황금색이고 맛은 맵고 쓰고 따뜻합니다. 그것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간 경락과 비장 경락으로 들어갑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간은 소설을 주관하고 피를 저장하는 것을 주관합니다. 사람의 피가 막히고 기가 걸려서 죽을 만큼 아플 때, 예를 들어 여자들이 생리통으로 바닥을 구르거나 어깨가 아파서 손도 못 들 정도로 오십견이 왔을 때 우리는 일생에 몇 번 강황을 씁니다. 그것은 뚫어주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지 절대 보약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하는 선전들은 뭐라고 합니까? 간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항염과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청열해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을 보양하는 것과는 더더욱 정반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혈이 없고 기가 막힌 곳이 없어서 혈관이 깨끗하고 경락이 잘 통하는데 매일 이 피를 깨트리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의 인테리어가 멀쩡하고 벽에도 금이 안 갔고 수도관도 안 막혔는데 굳이 철거팀을 불러서 매일 큰 망치로 집안을 두드리고 부수면서 수도관을 뚫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벽은 깨지고 수도관은 터질 것입니다. 멀쩡한 집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이 강황을 먹는 현주소입니다. 병도 없는데 함부로 보약을 먹다가 스스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꼴입니다. 많은 사람이 또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저와 토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대기업 간부라는 50대 환자가 양복을 빼입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 잡지에서 봤는데 인도 사람들은 매일 카레를 먹고 카레 안에 강황이 있어서 암도 적고 노인 치매도 적다던데 제가 따라서 먹으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인도 사람이 되고 싶으면 왜 겐지스강 가서 목욕은 안 하십니까? 한 지역의 물과 흙이 그 지역 사람을 기르는 법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인도는 어떤 곳입니까? 열대 지방입니다. 1년 내내 덥고 습기가 지극히 무거운 곳입니다. 그들의 인종과 체질은 우리 황인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인도 사람들이 강황을 어떻게 먹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카레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갑니까? 코코넛 밀크가 있고 다량의 기름이 있고 강황을 중화시키는 각종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강황을 조미료로 쓰는 겁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음식 문화를 거쳐 조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만 사람이거나 대륙의 북방 사람입니다. 당신의 체질은 허하고 찰 수도 있고 음이 허해서 화가 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강황 캡슐을 샀거나 그 가루를 직접 물에 타서 마십니다. 당신은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인도의 양생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농도의 약성으로 당신의 적응하지 못하는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북극곰이 생고기를 먹고 건강하다고 해서 당신도 매일 생고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든 집안의 노인이나 아이를 위해서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강황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5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병을 부르는 것이고 심지어 무덤을 파는 짓입니다. 첫 번째는 담석증과 담낭염 환자입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60대 할머니가 아들에게 엎혀 들어왔습니다. 아파서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서 계속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맥을 보니 현하고 긴장되고 유력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통증의 맥상입니다. 그녀의 담낭 부위를 누르니 아파서 펄쩍 뛸 정도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었냐고 물으니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좀 있다고 했는데 크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TV에서 강황이 담석 배출에 좋고 해독이 된다고 해서 강황 가루를 사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아들을 쫓아낼 뻔했습니다. 여러분,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담 작용이라고 하죠. 하지만 때를 봐야 합니다. 담낭 안에 이미 돌이 가득합니다. 마치 폭약이 가득 찬 창고와 같습니다. 이때 강황을 먹으면 담낭을 격렬하게 수축시켜 담즙을 짜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짜내면 돌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돌이 움직이다가 담관 입구에 걸리면 그게 바로 담석 산통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통증입니다. 심하면 담즙이 역류의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 돌은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굳이 강황을 먹어서 건드린 겁니다. 자고 있는 호랑이를 몽둥이로 찌른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가 당신을 물지 누구를 물겠습니까? 담석 환자에게 우리 한의학은 전문적인 처방인 사역산이나 대시호탕 등을 써서 간을 풀고 담을 이롭게 합니다. 엄밀한 배합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 기를 만들고 돌을 녹인 뒤에 배출하는 것이지 강황처럼 무식하게 힘으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입니다.
이 부류는 대부분 심장병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거나 예전에 뇌졸중이 있었던 노인들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보통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이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들어 잘 굳지 않게 합니다. 자, 이미 이런 약을 먹고 있어서 피가 묽은 상태인데 광고를 믿고 강황을 또 먹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강황은 피를 깨트립니다. 양약은 피가 굳지 않게 하고 한약은 피를 깨트립니다. 두 힘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혈관은 채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가 됩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교포분이 계셨는데 장기간 아스피린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친구가 심장에 좋다고 강황 캡슐을 줘서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아침에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입안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이건 약한 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뇌출혈입니다. 노인의 혈관은 원래 약해서 오래된 밥그릇과 같습니다.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해놨는데 만약 어느 날 혈압이 조금 오르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혈관이 터지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관을 꽂고 있을 때 강황을 준 친구가 구해줄 수 있습니까? 약을 판 상인이 구해줍니까? 그러니 서양 의학의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은 강황이 금지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위궤양과 위산과다 환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강황이 생강처럼 위를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지만 그것은 건조하고 맹렬한 따뜻함입니다. 게다가 맛이 씁니다. 쓴맛은 습기를 말리지만 진액도 상하게 합니다. 위궤양이나 만성 위염이 있는 사람은 위점막이 이미 다쳐서 얇아졌거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때 강황이 들어가면 그 자극적인 정유 성분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상처에 고추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제가 만난 젊은 직장인은 원래 위가 안 좋아서 신물이 자주 올라왔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강황 레몬수를 마셨습니다. 보름도 안 돼서 위가 불타는 것처럼 아파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혀를 보니 혀에 태가 없고 붉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위음어 부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위는 사막처럼 말랐는데 필요한 건 젖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석곡이나 맹문동 같은 것으로 위를 길러야 하는데 당신은 사막에 불을 지르고 있군요. 위가 구멍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 강황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위장을 비옥한 토지처럼 촉촉하게 해야지 뿌리까지 태워버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임산부와 생리량이 많은 여성입니다. 이 점은 제가 특별히 엄숙하게 강조합니다. 임산부에게 강황은 낙태약입니다. 제가 겁주는 것 같습니까? 고대 의서에서 강황은 증가적취를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즉 종양이나 덩어리를 치료하고 죽은 피를 쳐서 내리는 데 썼습니다. 임신이 무엇입니까? 한의학에서 보면 태아는 모체 안에서 기혈로 양육됩니다. 필요한 것은 붙잡아두고 태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황을 먹으면 강황은 맹렬하게 피를 아래로 내리고 깨트립니다. 이 무력한 힘이 치고 나가면 태기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30대 임산부가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부종이 있다고 인터넷 글을 보고 강황이 부기를 뺀다 하여 사 먹었습니다. 결과는 하혈을 하고 병원에 가서 태아를 살리려 찢어지는 듯 울었습니다.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생명인데 어떻게 함부로 아무거나 먹습니까? 또 평소 생리량이 홍수처럼 많은 여성은 본래 기가 허해서 피를 잡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황을 먹으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는 꼴입니다. 대출혈이 일어납니다. 이건 상식인데 요즘 사람은 상식조차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임대옥처럼 몸이 마르고 손발이 뜨겁고 밤에 잘 때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음어입니다. 음이 허하면 안에서 열이 생깁니다.
몸에 물이 부족한 겁니다. 원래 열이 많은데 강황은 따뜻하고 건조하고 맹렬한 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몸에 그나마 남아있는 수분을 다 태워버립니다. 먹고 나면 입이 마르고 혀가 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변비가 생기고 코피가 납니다. 또 알레르기 체질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풍사라고 합니다. 강황이 풍을 쫓을 수는 있지만 만약 열독 체질의 알레르기라면 강황을 먹었을 때 오히려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고 가려워 죽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럼 강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약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맞게 쓰면 양약이고 틀리게 쓰면 독약입니다. 저는 경방을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는 강황을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강황산이나 오십견, 류머티즘 관절통을 치료할 때 강황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첫째, 반드시 배합을 합니다. 절대 강황만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경락을 통하게 하려면 당귀를 넣어 피를 기르고 황기를 넣어 기를 보합니다. 이것을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기를 보하는 약 없이 강황으로 기혈을 깨기만 하면 병은 나아도 사람은 탈진합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군신좌사입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강황은 돌격대장인 장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장비 혼자 전쟁을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제갈량이 전략을 짜야 하고 군량미 부대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장비 하나만 달랑 보내놓고 식량도 지휘도 없이 죽으라고 보내는 꼴입니다. 둘째, 반드시 변증을 해야 합니다. 강황을 먹으려면 전제 조건이 체내에 정말로 한기와 어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혀를 내밀었을 때 어두운 보라색이거나 멍든 반점이 있고 입술이 보라색이며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아픈 곳이 고정되어 찌르듯 아프고 밤에 더 아픕니다. 이런 사람은 의사의 지도하에 단기간 강황을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건 신약입니다. 하지만 혀가 붉거나 하얗고 통통하며 이빨 자국이 있다면 강황과는 인연이 없는 겁니다. 셋째, 먹는 법이 중요합니다. 커큐민이라는 것은 지용성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말하지만 한의학에서도 압니다. 이런 건조하고 맹렬한 약은 반드시 기름으로 제어하고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아서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식사 때 반찬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흑후추를 조금 넣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흑후추는 약을 이끌어줍니다. 기를 잘 돌게 해서 강황의 양력을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갑니다. 흡수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신장의 기를 따뜻하게 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체는 정밀한 균형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의학이 병을 치료할 때 추구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음양의 평형과 기혈의 조화입니다. 지금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어떤 한 성분을 무한히 확대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떠들어댑니다. 항염인이 장순이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의 탐욕과 공포를 잡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고 매일 눈 감고 먹어도 되는 약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쌀밥과 채소와 빵뿐입니다. 약이라면 편향성이 있고 편향성이 있으면 타겟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그 노란 가루병을 집어 입에 털어 넣으려 할 때 오늘 제가 말한 모든 의학 이론을 잊어버렸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자신의 몸이 찬지 뜨거운지 허한지 실한지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감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봅시다. 지금 당뇨병 환자가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소갈이라 부르든 당뇨라 부르든 서양의학은 뭐라고 합니까? 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강황이 항염 효과가 있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니 먹으라고 추천합니다.
저는 듣고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당뇨병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액 부족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십시오. 많이 마시고 많이 누고 많이 먹는데 사람은 마릅니다. 몸 안에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마른 강바닥과 같습니다. 위에는 불이 크고 아래는 물이 말랐습니다. 이때 강황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강황은 따뜻하고 건조하며 기를 깨트립니다. 자동차 라디에이터에 물이 없어서 엔진이 터질 듯 뜨거운데 거기다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저에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노 선생님이 계셨는데 당뇨를 10년 넘게 앓았습니다. 혈당 강화제를 계속 먹어도 조절이 안 되니 강황이 당뇨에 좋다는 말을 듣고 고농도 강황정제를 사드셨습니다. 처음 2주간은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더군요. 저는 회광반조 현상이니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급하게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매일 밤 목이 말라 죽겠는데 호수 2개를 마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발가락이 저리기 시작하고 발바닥이 솜을 밟는 것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안 봐도 알았습니다. 음어풍동입니다. 강황 같은 건조한 약이 진액을 말려버린 겁니다. 진액이 마르니 피는 더 끈적해지고 혈행은 더 느려집니다. 강황이 피를 깬다고 해도 씻고 갈 진액이 없으면 그 피는 굳은 시멘트 같아서 밀리지 않습니다. 말초에서 막혀 죽는 겁니다. 서양 의학에서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라고 하죠. 절단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혼냈습니다. 본래 음호하고 조열한 체질인데 감히 그런 맹렬한 약을 먹다니 발가락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급히 백호인 3탕을 처방해서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해줬습니다. 그제야 발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뚱뚱하고 혀에 백태가 끼며 습기가 많은 유형이 아니라면 당뇨 환자는 절대 강황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고혈압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고혈압은 혈관이 막힌 것이니 강황을 먹어서 뚫으면 혈압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한의학에서 고혈압은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 특히 나이든 사람에게 많은 것이 음어양황 또는 상실화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래쪽 뿌리가 허해서 위쪽의 양기를 잡지 못해 기혈이 머리로 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고 어지럽고 걸을 때 붕 뜬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의 치료 원칙은 잠양입니다. 양기를 아래로 끌어내려 단전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려, 용골, 우슬 같은 아래로 내려가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강황은 어떻습니까? 강황은 위로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간의 기운은 솟아오르는 것을 주관합니다. 본래 혈압이 높고 기혈이 머리에 꽉 차서 뇌혈관이 팽팽한데 강황을 먹으면 기가 확 하고 위로 치솟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폭발이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혈압 관리가 잘 되던 분이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딸이 효도한답시고 황금 우유를 사드렸습니다. 얼마간 드시더니 관절은 덜 아픈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가 하늘이 도는 것 같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혈압이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딸이 울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강황은 혈관을 뚫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뚫기도 하지만 더 강력하게 위로 올리는 약입니다. 어머니는 본래 간에 양기가 치솟는 체질이라 혀가 껍질 벗긴 소고기처럼 붉은데 이런 사람에게 따뜻하게 흩어지게 하는 약을 주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밥솥 압력이 높은데 불을 끄지 않고
증기 구멍을 막고 불을 더 뗀 꼴이니 안 터지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 고혈압 환자 중 얼굴이 자주 붉고 성격이 급하며 눈이 잘 충혈되는 분에게 강황은 독약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하지만 제가 꼭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암 환자가 겁에 질려 죽거나 함부로 먹어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거리마다 커큐민이 암을 막는다며 각종 쥐 실험 데이터를 들이댑니다.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이라 그 논리를 압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험실 쥐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암이란 무엇입니까? 음실입니다. 몸의 한 곳에 양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차가운 습기와 식은 피와 독소가 뭉쳐서 딱딱해진 것입니다. 이게 암입니다. 암을 치료하려면 확실히 양의 약으로 녹이고 파열제로 공격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강황은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몸 안에 전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공격을 견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암 환자 대부분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원기가 거의 손상되었습니다. 기혈이 모두 허해서 말라비틀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광고를 믿고 강황을 대량으로 먹어서 종양을 죽이려 하면 종양은 안 죽고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강황은 피를 깨면서 기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끌어모아 전쟁을 하는 겁니다. 병사가 얼마 없는데 나가서 죽으라고 내모는 꼴입니다. 적을 1000명 죽이고 내 편 800명을 잃는 격입니다. 말기간암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처방으로 조리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천초나 별갑처럼 부드럽게 덩어리를 풀어주는 약의 기를 보하는 약을 써서 삶의 질이 괜찮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꼬드김에 넘어가 미국산 고순도, 커큐민을 사서 저 몰래 먹었습니다. 보름 만에 갑자기 복수가 터져서 배가 공처럼 부풀고 사람이 순식간에 말라갔습니다. 맥을 보니 뿌리가 없는 죽음의 맥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고 물으니 그제야 강황을 먹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저는 탄식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방어막을 깼군요. 간이 이미 굳어서 피를 저장하지 못하는데 강력하게 피를 깨는 약을 쓰니 피가 다 배로 새서 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암은 전신의 면역 시스템과 내 안의 전기에 달려 있습니다. 피를 마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황은 전장의 칼이 될 수 있지만 그 칼을 휘두를 사람이 없으면 그 칼은 당신의 살을 베는 흉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지금의 영양학 괴상한 현상을 비판해야겠습니다. 상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추출하고 정제하는 겁니다. 강황에서 커큐민이라는 성분만 뽑아내어 캡슐로 만들고는 고티큰이 뭐냐며 강황 열근 불량이라고 자랑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의학은 전체를 씁니다. 자연이 만든 것은 신비합니다. 강황 뿌리 하나에는 커큐민도 있지만 휘발성 오일도 있고 다른 미량 원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커큐민만 따로 뽑아서 농도를 높이면 마치 군대에서 살인병기만 뽑아 부대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살상력은 크지만 보급도 지위도 규율도 없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강황 가루는 괜찮은데 고농도 캡슐만 먹으면 간 수치가 오르고 위출혈이 생기고 알레르기가 생기는 겁니다. 약성이 너무 치우쳐서 자연의 견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정말 강황을 먹고 싶으면 한약방에서 썬 강황을 샀거나 그냥 강황 가루를 사서 요리할 때 조금 넣으세요. 그건 음식이고 조미료입니다. 제발 몇천 밀리그램짜리 고농도 캡슐을 삼키지 마세요. 당신 몸을 화학공장 실험실로 만들지 마십시오. 한참 야단을 쳤더니 분명 마음이 불안한 분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먹어도 됩니까? 제가 구사일생의 위험에 속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몇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자가 진단법입니다. 지금 거울을 들고 혀를 비춰보십시오. 첫째, 혀 밑을 봅니다. 혀를 말아 올리고 혀 밑에 두 정맥을 보세요. 만약 그 두 혈관이 검고 굵으며 지렁이처럼 꿈틀대고 옆에 검은 실핏줄이 많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전형적인 어열 체질입니다. 몸에 오래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강황을 적당히 먹어도 됩니다. 강황이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혀 밑이 깨끗하고 분홍색이며 혈관이 가늘다면 당신은 혈관이 깨끗한 건강한 사람입니다. 뚫려 있는데 왜 강황을 먹습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십시오. 둘째, 설태와 혀의 질을 봅니다. 혀를 내밀었을 때 혀 색깔이 어두운 보라색이고 검은 점이 있으며 설태가 하얗고 두껍다면 이것은 한기와 어혈이 뭉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강황이 딱 맞습니다. 강황의 따뜻함이 한기를 몰아내고 파열작용이 어혈을 없앱니다. 반대로 혀가 딸기처럼 붉고 설태가 없거나 노랗고 건조하다면 이것은 음화왕이나 습열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마른 장작불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셋째, 온도를 봅니다. 밤에 잘 때 발을 만져보십시오.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하초가 허하고 찬 것입니다. 만약 생리통이나 관절통이 있다면 강황에 흑후추나 육개, 계피를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불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만약 발이 뜨거워서 밤에 이불 밖으로 내밀어야 편하다면 당신은 속에 열이 있는 겁니다. 강황을 건드리지 마세요. 먹으면 번조증이 생겨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잠을 못 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제 깊은 뜻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서양 의학은 미시적입니다. 현미경 아래 세포를 봅니다. 커큐민이 암세포를 죽이는 걸 보고 인체에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체가 거대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우주라는 걸 잊었습니다. 배양 접시 안의 암세포는 죽었겠지만 거기는 생명 환경이 없습니다. 인체에서 암세포를 죽이려면 먼저 위장이 살아있어야 하고 간의 기운이 통해야 하며 신장의 양기가 굳건해야 합니다. 약이 암세포는 죽였는데 간과 신장을 파괴했다면 그 약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 한의학은 거시적입니다. 우리는 안색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추위와 더위를 묻습니다. 우리는 커큐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건 그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 손발이 따뜻해졌는지 차가워졌는지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밥맛이 좋은지 설사를 하는지입니다. 이것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광고를 믿고 검사지 수치만 보고 강황을 먹는 사람은 데이터로 양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몸의 느낌으로 양생하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광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간 강황을 잘못 먹어서 몸이 불편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약을 끊으십시오. 끊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 바로잡는 법을 쓰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강황의 조혈암 때문에 위액이 마른 경우입니다. 위가 불타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안 풀리며 혀가 붉고 태가 없거나 갈라졌다면 절대찬 성질의 차나 판피린 같은 해열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쓰고 찬 약입니다. 강황이 위장의 기운을 상하게 했는데 쓰고 찬 약으로 누르면 설상가상입니다. 위가 더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달고 차가운 방법으로 적셔줘야 합니다. 약국에 가서 맹문동과 석곡을 좀 사십시오. 이 두 가지는 위장의 음을 기르는 신약입니다. 맹문동은 감로수처럼 폐와 위를 적셔주고 석곡은 소모된 음액을 보충하는 최고의 약초입니다. 처방을 몰라도 맹문동 10g, 석곡 10g을 차처럼 끓여 마시거나 죽을 끓일 때 넣으십시오. 마시면 조혈함이 가라앉고 입안에 침이 돌며 위장에 불이 꺼지는 걸 느낄 겁니다.
타버린 냄비 바닥에 다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강황은 기를 행하게 하고 위로 올립니다. 많이 먹으면 양기가 머리 위로 떠서 해가 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자려면 양기가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강황 때문에 양기가 밖에서 날뛰니 잠이 안 오고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는 시고 떫은 것으로 흩어진 간의 기운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경방에 산조인탕이라는 청고의 명방이 있습니다. 산조인을 사서 끓여 드십시오. 신맛은 수렴합니다. 강황은 흩뜨리고 산조인은 걷어들입니다. 뜬 허혈을 간으로 걷어들이면 혼이 편안해지고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관 뚫으려고 강황 먹다가 오히려 기운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강황이 피를 깨면서 정기도 깨트린 겁니다. 기가 허하면 뚫지 말고 보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한 게 환기입니다. 환기는 기를 보하는 왕입니다. 숨이 차면 환기 달인 물을 드세요. 단 혈도 허할 수 있으니 당귀나 대추를 섞어 당귀 모혈탕을 만들어 드세요. 조상님이 남겨주신 기혈양허의 보물입니다. 새는 기를 막고 열린 성문을 닫아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강황이 맹렬한 건 알겠는데 저는 나이 먹어 혈관도 굳고 피도 끈적해서 안 뚫으면 안 됩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한약의 보물창고에는 강황보다 훨씬 안전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혈관 청소부가 있습니다. 강황이 무식한 장비라면 37, 전칠삼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조자룡입니다. 37은 정말 기묘한 약입니다. 지혈하면서 어혈을 남기지 않고 어혈을 풀면서 정기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황은 혈관만 뚫지 복구는 안 합니다. 너무 깨서 출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37은 다릅니다. 어혈을 녹여 혈관을 통하게 하면서도 혈관벽의 손상을 복구해 지혈도 합니다. 양방향 조절입니다. 혈관이 약한 노인에게 37은 하늘이 내린 보배입니다. 오래된 어혈을 녹이고 미세한 혈관 균열을 떼어 뇌출혈을 막습니다. 심내혈관 문제가 있고 어혈이 있다면 37 가루가 강황 가루보다 10배 안전하고 10배 효과적입니다. 매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씩 따뜻한 물에 드십시오. 이게 진짜 노인 보양식입니다. 많은 사람의 혈관이 막히는 건 죽은 피 때문이 아니라 기름 때문입니다. 특히 배 나오고 지방간 있고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때는 강황이 소용없습니다. 강황은 피를 깨지 기름을 잘 빼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산사, 산사나무 열매를 드십시오. 산사는 시고 달며 비위와 간으로 들어갑니다. 기름진 고기를 소화하는 데 최고입니다. 혈관의 기름때를 긁어냅니다. 아주 온화합니다. 피를 돌게 하지만 음식을 소화시켜 통하게 하는 것이지 강황처럼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말린 산사를 차로 드십시오. 지방도 내리고 혈관도 부드럽게 하고 입맛도 돋웁니다. 맛없는 강황 가루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옛사람들이 단삼 한 가지가 사물탕과 같다고 했습니다. 좀 과장이지만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단삼은 약간 차갑습니다. 강황은 뜨겁죠.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은 몸에 열이 많습니다. 이런 체질의 성격 급하고 화 잘 내는 어혈 환자에게 단삼으로 피를 식히고 어혈을 푸는 게 정답입니다. 심장맥을 통하게 하면서도 진액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7, 산사, 단삼, 어느 것 하나 강황보다 현대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 자본이 띄우지 않을까요? 너무 싸고 너무 흔해서 비싸게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집이 가난해도 마음이 편하고 거친 밥을 먹으며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는 사람은 90살이 넘어도 바치를 합니다. 반대로 집에 돈이 쌓여 있고 온갖 수입 건강식품을 밥처럼 먹는 사람은 60살도 안 돼서 간과 신장이 망가져서 옵니다. 왜일까요? 정신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디어와 광고는 온종일 불안을 조장합니다. 이걸 안 먹으면 암에 걸리고 저걸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해서 주머니 속 노후 자금을 꺼내 플라스틱 통에 든 화학가루를 사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진짜 양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무슨 신약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기름진 음식을 덜 먹어 위장을 보호하고 쓸데없는 화를 덜 내서 간을 편하게 하고 늦게 자지 않고 욕심을 줄여서 정신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천지간의 가장 정밀한 기계입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순응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는 것, 이것이 천도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따르지 않고 강황가루 한 숟가락의 불로장생을 기대한다면 저는 4글자로 답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꿈입니다. 강황이라는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욕도 했고 권유도 했고 처방도 드렸습니다. 귀담아 듣고 입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는 여러분 자신의 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